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철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가면라이더 시리즈에는 디자인이 좋으면 스토리가 망한다는 특이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는 가면라이더 파이즈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시작으로 가면라이더 카부토가 엄청난 슈터와 달리 상당히 무너진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징크스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 이런 징크스를 벗어나 하나의 명작이 된 가면라이더가 있습니다.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별 분석. 오늘 알아볼 가면라이더는 징크스를 벗어나 명작이 된 가면라이더 빌드입니다. 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가면라이더 빌드는 2017년 9월 3일에 첫 방영한 가면라이더로 헤이세이 라이더 19번째 작품입니다. 주요 스토리는 화성에서 발견한 수수께끼의 상자 판도라 박스를 지구에서 펼치려 하자 갑자기 스카이월이라는 거대한 벽이 나타나 일본은 동도, 서도, 북도로 나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동도에 나타난 스매시라는 괴물들을 천재 물리학자 키류 센토가 막아선다는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는 한 청년이 벌이는 히어로물에 가깝지만 이전작들에 비해 무겁고 어두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작인 에기제이드와 비교될 정도로 멋진 슈터를 가지고 있어 많은 팬들이 디자인이 좋으면 스토리가 망한다는 징크스를 떠올렸고, 이 작품도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휩싸였었죠. 그러나 가면라이더 빌드는 이 징크스에서 벗어나 현재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입문작으로 추천이 될 만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라이더 빌드는 어떻게 명작이 되었을까요? 우선 어두운 스토리와 개그에 좋은 밸런스가 있습니다. 헤이세이 2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가면라이더의 스토리는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헤이세이 1기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괴인들의 살해 묘사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등 지금 봐도 잔혹하다고 생각될 정도인데 비해 2기의 경우 괴인들의 살해 묘사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고, 심하게 나온다 해도 피해자의 의식불명으로 끝나는 정도인데요. 물론 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방송에 적합한 수위가 바뀌어서이지만 몇몇 팬들은 이런 밝아진 스토리에 대해 조금 아쉬워하다가 헤이세이 1기 라이더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가면라이더 빌드는 이와 반대되게 헤이세이 2기 라이더 치고는 상당히 어두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조직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직원, 입막음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블러드 스타크, 그리고 어린아이를 즉석에서 괴인으로 만드는 등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어두운 스토리를 보여줬죠. 물론 스토리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두운 스토리만 진행한다면 사람들이 무거운 분위기에 지쳐 하나둘 떠날 수도 있었는데요. 가면라이더 빌드는 이 취약점을 개그를 활용해 보강했습니다. 실제로 빌드에서는 유난히 개그적인 장면과 캐릭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히무로 겐토쿠가 있죠. 겐토쿠의 경우 원래 빌런이었다가 가면라이더 로그로 변신하면서 과거의 선한 성격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스스로 속죄를 하려는 캐릭터인데요. 만일 이런 무거운 분위기만 끝까지 가지고 갔다면 겐토쿠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속죄만 하는 진지한 캐릭터로 남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나 오히려 겐토쿠가 개그 캐릭터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중간중간 소소한 개그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건 물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묘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중 등장인물들의 만남과 종종 나오는 드립 등 모든 캐릭터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개그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어두운 분위기와 밝은 분위기의 균형을 맞춰갔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적절한 분량과 캐릭터성이 전부 뛰어났다는 점이죠. 가면라이더 빌드의 주요 선역으로는 주인공인 키류 센토, 서브 주인공인 반조 류가, 그리고 3호 라이더인 사와타리 카즈미와 4호 라이더인 히무로 겐토쿠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역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초반에 등장한 몇몇 주역 라이더들은 다른 라이더들에게 묻히는 경향이 상당히 큰데요. 그 예로 가면라이더 카부토의 경우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 간의 분량 조절에 실패해 카부토와 가타크 이외에는 서브 캐릭터 정도의 분량을 가져가게 되었죠. 그러나 빌드에서는 이 4명의 분량이 적절히 나눠지는 건 물론 각각의 캐릭터성이 뛰어납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보자면 타인을 돕는 것에 기쁨을 얻는 전형적이고 왕도적인 영웅상의 키류 센토, 단순 무식하지만 자신이 가진 정의와 자신을 믿어두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반조 류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 많지만 강인한 정신으로 버텨 주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사와타리 카즈미, 그리고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속죄하여 한 명의 영웅으로 성장해 나간 히무로 겐토쿠. 이렇게 4명 전원 최고의 스토리를 보여줬죠. 특히 서브 캐릭터인 히무로 겐토쿠와 사와타리 카즈미는 주역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히무로 겐토쿠는 초반 빌런으로 나왔지만
판도라 박스의 빛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한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으로 악용미화를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최후가 유독 기억에 남는데 그는 최종 보스인 에볼토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사망하지만 이때만큼은 에볼토가 당황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 그가 죽기 전 카멜라이더 빌드에서 영웅을 뜻하는 카멜라이더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으로 그가 속죄를 하는 죄인을 넘어서 영웅이 되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사와타리 카즈미의 경우 작중 핵심 아이템인 판도라 박스와 가장 거리가 먼 캐릭터이지만 동료인 북도 사무어와의 우정과 이별 그리고 중간중간 히로인인 미소라와 엮이는 개그와 선역들을 성장시켜주는 스승 같은 모습 등 다양한 면에서 큰 호평을 받아 카멜라이더 빌드 내 최고의 인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최후 역시 서브라이더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는데 자신의 동료인 북도 사무어의 모습을 한 스매시들과 싸우며 처음에는 중간중간 망설였지만 목숨을 걸며 그리스 블리제트로 변신해 점점 소멸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을 이어가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한 미소라의 곁에서 사망하는 장면은 빌드 내 가장 슬픈 죽음이라고 할 정도죠. 세 번째는 전쟁의 참혹함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전쟁을 절대로 가볍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카멜라이더 빌드 역시 2장부터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가볍게 표현할까봐 마음을 졸였지만 실상은 전쟁의 참혹함을 잘 표현해 꽤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민간인의 피해를 잘 표현한 것은 물론 이후 민간인이었던 사와타리 카즈미와 북도 사무오의 징집,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PTSD를 겪는 센토 등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성을 생각보다 잘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남바 주자부로라는 캐릭터를 활용해 제국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죠. 남바 주자부로는 작중에서 고아들을 데리고 와 자신의 수족으로 세뇌시킨 것은 물론 전쟁을 일으킨 흑막 중 한 명으로 나옵니다. 이런 그의 사상은 서도가 동도와의 가멜레이더 대표전에서 패배하자 서도의 수성인 미도 미사쿠니에게 한 말로 잘 표현되는데요. そんなものは保護にすればいい。勝者が歴史を作る。天下を取ればあとはどんな言い訳も成立する。 이 말 한마디로 그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은 물론 작품 자체에서 남바를 추악하게 만들어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작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추잡한 최후를 맞이했고요. 俺はお前のような人間が大好きだ。 그럼 빌드는 단점 없는 완벽한 작품이 맞나요? 당연히 빌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빌드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도한 개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가멜레이드 빌드에서 개그는 어두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이 개그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 양날의 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드에서의 개그씬은 거의 매화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 종종 극의 흐름을 깼다는 것이죠. 결국 과도한 개그 요소로 호불호가 생긴 개그가 나왔는데 바로 히무노 겐토쿠의 티셔츠 개그인데요. 이 개그는 겐토쿠가 할 말을 말로 하는 대신 티셔츠로 보여줘 사람들을 웃기는 개그입니다. 그 예로 카즈미와 함께 서도로 가는데 굳이 티셔츠의 글자를 보여줘서 어디 가는지 알려주는 건 물론 자신들을 도와줄 거냐는 질문에 예스와 노가 적힌 티셔츠를 좌우로 번갈아가며 보여주다 예스를 보여주는 등 묘하게 웃음 포인트를 많이 보여줬지만 흐름을 깬다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자주 보여준 겐토쿠의 티셔츠 개그는 에볼토와의 첫 결전 때 큰 비판이 터졌죠. 당시 에볼토와 최후의 결전 느낌이 나는 분위기였는데 오른쪽의 말에 동의한다라는 티셔츠를 보여주며 자신도 동의한다는 걸 보여줬지만 문제는 당시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 왼쪽 끝으로 자리를 옮기는 개그를 했는데요. 이 장면은 현재까지도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장면으로 좋아하는 쪽은 서로 투닥거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걸로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쪽은 티셔츠 개그가 너무 자주 나온 것은 물론 이건 너무 맥락 없이 들어왔다는 점을 지적했죠. 이런 개그 외에도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바로 지나치게 강한 최종 보스입니다. 에볼토는 가멜레이더 빌드의 최종 보스이면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 센토 일행을 성장시키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초반에는 블러드 스타크로 활동하면서 텐토와 반조의 해저드 레벨을 높여 더욱 강화시켜주는 건 물론 텐토가 해저드 폼으로 아오바를 죽여 멘탈에 나갔을 때도 그에게 일갈하며 정신 차리게 했었는데요. 何をためらってる。
お前には守るものがあるんじゃないのか。自分が信じた正義のために戦うんじゃないのか。それとも全部嘘だったのか。 거기에 매력적인 캐릭터성과 변신하는 라이더인 가면라이더 에볼의 뛰어난 디자인 덕에 빌드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죠. 이 정도면 그래도 자신의 계획을 위해 흑막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준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었겠지만 문제는 이후부터 에볼토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블러드 스타크 시절 쓰러진 경우가 레비탱크 스파클린, 크루스 마그마, 가멜라이드 로그 이외에는 조금 밀리게만 할 뿐 전투력 자체는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이는 가멜라이더 에볼로 변신할 때조차 마찬가지인데 작중에서 패배할 뻔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조차 에볼토의 계획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예로 반조와 싸울 때는 반조의 필살기로 쓰러지나 했지만 오히려 반조의 몸을 빼앗았고 센토가 자폭 특공을 했을 때는 임시로 그의 몸을 빼앗아 공격을 피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센토의 몸을 되찾기 위해 반조, 카즈미, 겐토크가 특공을 했지만 에볼 트리거로 그 힘을 흡수해 가멜라이더 에볼 블랙홀 폼으로 변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가멜라이더 빌드의 최종 폼 지니어스 폼과 싸울 때는 드디어 제대로 승리하나 싶었지만 오히려 에볼토에게 감정을 줘 그가 더욱 강해질 수 있게 되는 미친 전개로 이어졌죠. なんだこの感情は。なぜ俺が貴様のような過当な青年とに。 이렇게 막장으로 강하게 등장하다 보니 아무리 센토네가 계획을 짜고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에볼토가 그걸 피할 거라고 시청자들이 예상하다 보니 긴장감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뿐 아니라 쓰러뜨리지도 못했는데 에볼토의 진화가 이 이상으로 더 존재해서 이건 너무 과한 강화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 나왔었죠. 다행히 어찌저찌 쓰러뜨리긴 했어도 이마저도 수많은 희생이 있어야 했고 V시네마에서는 PD의 패배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패배가 가득한 모습 때문에 V시네마가 나온 이후 에볼토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다고 하네요. 그럼 총 정리를 해볼까요? 가멜라이더 빌드는 전쟁이라는 소재가 있음에도 전쟁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제대로 묘사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두운 스토리와 더불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개그 덕에 시청자들이 지치지 않고 볼 수 있어 현재는 가멜라이더 입문작으로 추천되기도 하죠. 그러다 개그의 뇌들이 점점 강해지더니 진지해야 할 장면에도 개그를 넣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모든 일의 흑막인 에볼토 역시 과도하게 강하고 지능적인 나머지 주인공이 발버둥 쳐도 결국 에볼토 선에서 정리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너무 에볼토만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모든 일의 흑막이 전부 에볼토로 연결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단 한 번의 계획도 실패하지 않고 쓰러뜨리지 못했는데 계속 강해지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기분 하나만큼은 끝내주네요. 그럼 다음 작품 분석은 어떤 작품이냐? 이번엔 극장판 한 편으로 가볼까 합니다. 바로 이 극장판이죠. 仮面ライド DK 고가이 젠지 슈퍼히어로 총출동! 그럼 지금까지 득찰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